이것은 저주인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비트코인 떡락 귀신이 마이클 세일러를 잡아먹으려 하는 것인가?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살 때마다 시장에는 떡락이 나오고 마는데 도대체 어째 하란 말인가? 자, 당연히 마이클 세일러 탓은 아니겠죠. 비트코인도 미국 증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만 운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예고했었던 대로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추매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마이크로스트러지가 비트코인을 추매한 것인데요. 마이클 세일러는 CEO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서도 열심히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데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스트러지는 한 달 반 동안 301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는데요. 개당 평단가는 19,851달러로 총 600만 달러 상당을 들여서 추매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9월 19일 기준으로 마이크로스트러지는 비트코인 13만 개를 보유 중이며 평단가는 3639달러, 엄청나게 물려있는 상태인데요. 최근 매수한 물량마저도 물리게 되면서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와 마이크로스트러지의 비트코인 투자 상황, 이 하락장이 빨리 끝나야 이 회사가 빛을 볼 텐데 그때까지 마이클 세일러가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러지가 잘 버텨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한편 FOMC 미팅 금리 인상 발표를 하루 앞두고 혹은 오늘 밤에 한국 기준으로 발표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달러는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 증시는 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반등을 해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연준은 금리를 0.75% 올릴 것인가 아니면은 과감하게 1%를 올려버릴 것인가, 전 세계가 연준의 주쟁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가격 19,037달러, 아슬아슬하게 19,000달러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 이더리움은 1,400달러를 내주면서 1,350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자, 연준이 뭐길래 연준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 자산시장들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한 단체가 너무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네요. 자, 한편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스웨덴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1% 금리 인상을 해버렸고요.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투자자로 알려진 짐 로저스는 최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미국 달러가 아직까지는 안전 자산이지만 그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 솔직히 달러 역시 상당히 약점이 많은 통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달러를 일단 많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채무국이고 부채는 매주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보유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혼란이 생기면 안전한 통화를 찾기 때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이유로 아직까지도 미국 달러를 안전한 피난처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얼마간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조만간에 거품이 낄 수가 있다. 거품이 끼게 된다면 달러를 팔아야 된다. 달러의 강세장이 끝나가고 있으며 그 어떤 통화도 수백 년 이상 지속한 적이 없었다. 미국도 끝나가고 있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시기가 가까워져 가고 있다. 나는 미국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자산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대체 자산으로 일단 짐 로저스 같은 경우는 농업 부문과 원자재를 유망 투자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다가오는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투자하기 전에 공부를 좀 많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소름 돋는 것은 그는 다가오는 위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위기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현재의 경제 상황이 2008년과 2009년 때보다도 훨씬 더 나쁘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채 때문인데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 이 경기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앞으로 더욱더 큰 위기가 다가온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백악관의 설리반 보좌관은 이야기하기를 이 바이든이가 미국의 식량 부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만간에 미국의 투자에 대해서 새로운 중대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뉴스라든지 통계를 봐도 미국 사람들 중에 밥을 굶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제때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들고 올 수 있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매체에서는 바로 돈을 더 뿌린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이 비싸서 못 사? 돈 줄게 가서 사 먹어 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식자재 값이 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일부러 서민들을 죽이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 와중에 돈은 또 해외에 엄청나게 퍼주고 있는 바이든 정부.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도 문제가 많았었는데 바이든은 한술 더 드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네요. 다음으로는 중국의 공산당이 드디어 그 본심을 드러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는 CBDC를 발행을 시켜가지고 유통을 시키고 있죠. 자, 그들이 이번에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의 새로운 기능을 선보였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지갑에 있는 돈에 유통기간을 매겨가지고 특정 기간까지 반드시 소비를 하게 만드는 것. 한마디로 저축을 못하게 막고 소비를 강제시켜가지고 경제를 순환시키려는 그런 작당이 아닌가. 이제는 돈을 쓰거나 저축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마저 빼앗으려 하는 공산당들. 자,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문제는 비단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 CBDC를 개발하고 있는 이 모든 나라들 똑같은 방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강력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 정부들이 계속해서 CBDC를 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금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유를 상징하는 돈인 비트코인으로 사람들이 눈을 돌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또 다른 대형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인 진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나스닥이 블랙락에 이어서 암호화폐 사업 추진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일단 시작은 기관급 수탁부터 진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일단 수탁을 시작한 뒤에 더욱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시장이 공포에 바들바들 떨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관들이 계속해서 기어 들어온다. 우연일까요? 다음으로는 필리핀 보라카이 섬 아시죠? 유명한 관광지인데 이 섬이 이제 비트코인 섬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지갑 제공업체인 파우치 같은 경우는 보라카이 섬에서 비트코인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 여태까지 120개의 기업이 비트코인 결제를 받도록 설득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보라카이 관광 갈 때 비트코인 지갑 하나만 들고 가면 된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다음으로는 케냐 중앙은행 총재가 국고로 비트코인 매수는 매우 위험하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암호화폐 변동성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달러 대비해가지고 니네 법정화폐 변동성은 걱정 안 되냐? 달러 무너지면 니네도 다 죽어. 자, 그러면서도 그는 이야기하기를 국가의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 그 특정 상황이 바로 지금이야. 비트코인 매수 가지야. 케냐도 언젠가는 비트코인 매수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 다음으로는 데이터 트랙 리서치의 니콜라스 꼴라스가 이야기하기를 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겁나게 줄어버렸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정도까지 하락하면서 당연히 관심도 함께 꺼졌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신규 투자자가 유입될 때 가장 상승폭이 큰 자산이다. 근데 지금 매크로 환경은 투기 자산군에 불리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진입 시기가 아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야, 그걸 왜 네가 정해? 지금 블랙락이랑 나스닥 들어오는 거 안 보이냐? 기관 들어올 때 같이 들어가야지. 일반 가지의 개 붕어들이 이 고래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등에 붙어가지고 가야지. 자, 이 고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일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으나 3위 고래 같은 경우는 22,000달러대 비트코인 1000개를 판 후에 최근에 2만 달러 아래에서 1167개 그리고 1200개를 추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를 들어가기에 나쁘지는 않은 시점이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지금 차트상 굉장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주요 지지선 18,911달러 지금 19,000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간당간당한 상황이다. 도널드 꽥꽥 우리 선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다시 한번 주요 지지선에 맞닿아 있는데 비트코인이 지지선을 한 번 때렸을 때 나는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들어갈 수 있었어. 2번 때렸을 때도 매수를 들어갈 용의가 있었어. 근데 3번째 때린다? 안 해. 나는 너무 위험하니까 빠져 있겠어. 만약에 반등을 한다? 그러면 위에서 살 것이고 떨어진다. 그러면 아래서 줍겠다. 나는 관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FOMC 금리 인상 소식을 앞두고 굉장히 현명한 자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관망도 하나의 포지션이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네브라스카는 군어 똑같은 지지 구간을 보면서 내가 봤을 때는 버틸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공포의 디센딩 하락형 삼각 수렴 같은 경우는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데요. 아래로 갈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무시무시한 하락형 삼각형. 그와 동시에 미국 증시 계속해서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보고 있는 2008년도와의 프랙탈 똑같이 간다면은 무지막지한 하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정말 공포의 도가니로 시장을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증시가 만약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빤히 떨어진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함께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비트코인 하락형 삼각형 디센딩 트라이앵글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항상 떨어지기만 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희망 회로를 돌린다라기보다는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잘 대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미국의 콜로라도주가 암호화폐로 세금 납부를 허용하겠다. 이를 위해서 페이팔과 협업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페이팔과 협업을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로 세금을 내면은 법정화폐 달러로 바뀌어가지고 지급이 되게 되겠죠. 더 암호화폐 자체로 받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SEC가 또 일을 저질렀습니다. 얘네들이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로 정신병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더리움 검증 노드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더리움 거래는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더리움의 모든 것은 미국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파크스토어 미등록 ICO 연루 혐의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인 이안 발리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이 본질적으로다가 전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미국 정부 권한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전체 네트워크가 미국 정부 권한에 속한다. 이더리움 다 내꺼. 이거 정말 또라이인가요? SEC 또라이예요. 정신병원 가야죠.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가 미국에서 발생했다라고 박박 우기고 있는 SEC.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가진 힘이 또 막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들의 움직임이 이더리움에게 일단 거대한 위협이 되지는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ERC20 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암호화폐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SEC 건물은 무너지지도 않는가. 확 그냥 무너지면 좋겠는데.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소송을 당한 유튜버 이안 발리나는 뭔 개소리냐. 재판을 환영한다. SEC의 조치에는 근거가 쥐뿔도 없다. 스파크스토어로부터 금전 등의 추가 혜택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으며 나는 스파크스토어 때문에 돈을 잃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맞대응을 했습니다. 자, 근데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홍보한 유튜버도 굉장히 많거든요. 전부 다 줄줄이 엮어가지고 넣어버리려고 하는 것인가? 암호화폐 업계는 과연 어떤 식으로 SEC의 횡포에 대응을 하게 될 것인가? 만약에 이것이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도건 대표가 미국으로 날아가가지고 게리 겐슬러와 SEC의 목을 딴다. 그러면은 악당에서 영웅으로 추앙받을 수가 있을 것인데 당연히 그럴 일은 없겠죠. 농담입니다. 저도 요즘 피곤하다 보니까 헛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 도움되셨다 싶으시다면 광조댓 한 번씩 부탁을 꼭 드립니다. 광고, 좋아요, 댓글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자, 부디 내일 연준 발표 후에 시장이 꼭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안녕히 계십시오.